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훈 KM 파트너스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개장 전략 키워드를 먼저 열어보고 우리 두 분은 좀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감을 좀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쪽을 포인트를 맞출지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분의 개장 공략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흠집난 AI, 뭔지 알 것 같고요. 역대급 실적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뭐 시장의 중심이 지금 AI 이제 딥시크에 너무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틈새를 좀 노린다라고 하면은 금융주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완전 틈새입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지금 보면은 실적 시즌 돌입하면서 2월 4일 날 이제 이 하나금융지주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2월 5일 날 가장 이제 뭐 탑픽 종목인 KB금융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4대 금융 이제 흐름을 보니까 연간 순이익이 16.9조 역대급 실적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주가는 사실 최근 들어서 계엄 이후에 가장 낙폭이 컸던 섹터를 고르자면 은행 업종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네. 그중안에 회복세가 조금 더딘 업종을 우리가 본다면 그래도 또 은행을 들 수가 있는데 스물스물 최근 들어서는 반등폭을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JB금융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만 들어서 한 19% 정도 반등을 먼저 나타내고 맞아요. 좀 가볍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이라든가 밸류업 효과들이 일정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을 일단 정부의 정책적 효과가 좀 감소될 수 있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계속 밸류업에 대한 흐름은 계속 추진이 된다는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국내 시장에 문을 두드릴 때 은행 업종을 먼저 두드릴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고요. 작년 12월에만 금융주들이 외국인들이 6,600억을 매도했거든요. 네. 그런 수순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시장을 녹화할 때 이 은행주를 필두로 해서 다시 유입을 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고요. 이 PBR로 봤을 때 KB금융이 아직까지도 한 0.6배 그리고 신한주주도 0.5배 수준으로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역대급 실적이라는 키워드는 금융주였습니다. 뭐 이야기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금융주 좋아라 하다가 12월부터 정말 완전히 폭격을 했었는데 실적 다시 나오고 금리도 지금 떨어지는 흐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추신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탑픽과 함께 좀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KB금융을 당연 탑픽으로 보셔야 될 네. 것 같은데 연간 순이익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첫 5조 시대를 이제 열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뭐 이제 밸류업 편입도 KB금융이 이번에 다시 편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낮은 환율 민감도에 따라서 주주환원 정책을 한 50% 정도 육박한 주주환원 정책도 일부분 우리가 흐름을 본다면 KB금융 고점에 대비해서도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이 바이더딥에 대한 이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KB금융. 근데 1월 달 보니까 제가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이 한 30만 주 순매수로 전향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팔더니. 굉장히 네. 긍정적인 흐름을 네. KB금융에서 타 은행주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에 1월 달에 보면 KB금융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정경민 팀장의 키워드 흠집난 AI.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생각했었던 예전과는 다른 그런 흐름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왔고요. 진위와 뭐 상관없이 네, 네. 추가 조사 그러니까 뭐 상관없이 일각에서는 아유 뭐 중국산 AI 뭐 어떻게 되겠어라고 약간 또 폄하한 소렸겠지. 쪽도 네. 폄하한 쪽도 있고 어느 쪽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엔비디아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어라는 이 양갈래의 그런 좀 생각이 다 좀 시장에 지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시장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오늘 적용이 될지가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뭐 예상대로 지금 상당한 좀 낙폭을 가지고 좀 출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낙폭은 좀 제한되고 있고요. 그냥 연휴 사이에 있었던 미국 시장을 압축을 해서 우리 시장에 반영을 하는 거기 키 맞추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VI에 뭐 있습니다만 두 종목에 일단 매도가 좀 몰리면서 뭐 지수는 조금 약세로 출발하는 모양이고요. 반대로 뭐 BOJ, FOMC 뭐 이런 좀 매크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환율 반등이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은 반도체에 국한된 그런 좀 약세로 좀 출발을 해서 미국 시장도 빠진 후에는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오늘 하루만 징검다리 개장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이거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하루에 거의 모든 거를 반영을 하고 간다. 이런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난 것은 네. 사실이다. 이제 어떤 의심이 식으로? 생기기 시작하고 네.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놓고 본다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었던 그런 밸류에이션, 그런 멀티플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이게 좀 심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또 이제 반도체 위주로만 갔었던 그런 흐름이 약간은 좀 뭐 재건 또 뭐 조선,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정경민 팀장, 그 딥시크가 사실이든 아니든 속임수를 썼던 아니든 새로운 어떤 눈, 네. 새로운 관문을 하나 열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또 해줬습니다. 자, 개장이 됐고요. 예상한 대로 하이닉스 뭐 등등의 반도체 대형주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1.4% 급락 출박,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은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바이오 때문입니다. 자, 일단 먼저 반도체부터 빠르게 가보도록 할까요? 하이닉스가 11% 급락, 폭락세로 일단 출발을 했고 한미 반도체도 9%대, 10%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한 2%, 3%의 하락세, 급락세이기도 한데 뭐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덜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으로 와보면 전체적으로 다 파란불입니다. 그 어디도 예외가 없었어요. 반도체 장비 쪽 ASML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ASML이 없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이 소부장 쪽에서는 버티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동차 쪽 현대차, 기아차도 1%대 이상의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상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들이 아마 자동차, 철강, 뭐 가전 이런 쪽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저번 때도 분석을 해드렸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는 빨간불이고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또 3%대 넘는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자동차 대장주로 모비스와 글로비스다라는 요 컨셉도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우리 김성훈 대표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게 금융주였었는데 역시 역대급 실적에 지금 그나마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라인은 금융업종이 이제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서 저희가 이 키워드 했었잖아요. AI 칩,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것 아니면은 반도체 장비. 혹시 AI 솔루션, 소프트웨어는 다를 수 있지 않나? 지금 소프트웨어 쪽은 승승장구입니다. 카카오 뭐 크게 보면 볼게요. 4%대 급등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5%대 급등이고요. 더존비주얼 5%대 급등, 한국화 컴퓨터 2%, 이스소프트 6%, 안랩 5%, 솔트룩스 5%, 특히 로봇 관련 중에서 마음 AI라고 있잖아요. 여기도 한 14%, 5%. 자, 이게 이제 왜냐? 완전 AI 소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완전한 기회가 열렸다. 딥시크 때문에 이런 컨셉이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바이오가 하락을 받고 지금 버틴다. 다 빨간불입니다. 이유는 앞서도 설명해 드렸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성장률 둔화 그리고 괜찮은 근원 PC 물가 때문에 ECB가 금리 인하를 했음에서도 달러 약세 또 금리 하락이 나왔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바이오 쪽 알테오젠은 1%대에 넘는 이제 상승 나오고 있고 삼천당 제약 또 셀비온 라인들 바이넥스 ST팜 또 다 좋습니다. 이런 쪽이 바이오 쪽이 좀 버텨주면서 크게 코스닥을 막아내고 있다. 자율주행도 역시 뭐 칩스앤미디어 12% 이상 급등 나오고 있고요. 프론티어도 3% 나오면서 테슬라 어닝콜의 영향을 이제 함께 긍정적인 영향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흠집난 AI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기명 팀장, 저희 코스닥, 코스피 업종과 종목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반도체 빅2에 대해서는 흠집을 내고는 있습니다. 예, 뭐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11%. 솔직한 말씀으로는 생각보다는 좀 덜 빠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도 하락 후에 올라왔죠? 지난 2, 네. 3일 거래일 동안 조금 반등을 했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인텔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좀 냈기 때문에 그 힘입어서 그나마 좀 한정된 하락을 좀 보인다라는 점인데 조금 더 아픈 곳은 이제 그런 점이죠. 뭐 메모리나 비용적인 거는 10분의 1인데 전력 사용량은 50분의 1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네. 직격탄을 맞은 쪽이 이제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에서도 더 큰 하락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 전기도 덜 먹는데요. 그렇죠. 50분의 1이라고 네. 하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게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심어졌다는 게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부분이고 HG 현대일렉 또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9% 10% 정도의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 시장을 그냥 반영을 하는 그렇네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예. 앵커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저렇게 싸게 하드웨어 쪽을 좀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들이 그런 싼 하드웨어를 타고 더 크게 그렇죠. 뻗어나갈 수 있지 개발자들이. 않을까. 예.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연휴 중간에 이제 조금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카카오가 5% 그렇게 달리네요. 본다면 네. AI 소프트웨어로 분류했던 종목들은 요 좀 불확실한 이제 요 시기에 뭐 다음 주까지도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좀 매우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을 또 틈타서 이제 좀 중후장대한 이제 이런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조선주 쪽이 오늘 뭐 3%, 4%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뭐 1.5%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하락을 하고 있는 쪽은 확실히 좀 한정된 섹터로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뭐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장비들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짚어주셨듯이 바이오 쪽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또 트럼프도 또 거들었죠. 금리 네. 너무 무조건 내려라라는 식으로 좀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 이제 성장률도 떨어졌고요. 네, 예. 그런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기술 수출을 비롯한 분자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좋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분모를 낮추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예측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바이오가 잡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0.47%. 네. 코스피도 조금씩 줄여가네요. 마이너스 1.18%. 그래서 뭐 연휴 동안 알고 있었던 우리가 좀 예상했었던 것들이 한 번에 반영되는 이제 그런 흐름인데 오늘 하루에 이거를 이제 다 떨고 갈지 다음 주까지도 이어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의 생각은 오늘 하루에 상당 부분은 떤다. 반영을 시키고 오늘 저점이 다음 주까지도 봤을 때 저점 부근에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업종을 한번 봐주실래요, 정경훈 팀장? 왜냐하면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그냥 냅다 달렸잖아요. 게임도 지금 전체적으로 업종 다 빨간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범 딥시크인가? 왜냐하면 이것도 이렇게 딥시크가 뭐 저게 말로 완전히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나? 그건 아닐까요? 게임은 오늘 왜 이러나요? 네, 뭐 인터넷하고 게임 이게 같은 업종에 같은 묶여 있기 업종이어서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제 프로그램 매수 또 ETF 뭐 이런 것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사주나 봐요.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뭐 저도 이제 게임주들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주들의 뭐 대형 신작도 없고 좀 기대를 했었던 NC소프트 신작도 그냥 뜨뜻미지근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대규모 업데이트도 없고요. 그러니까 매출을 늘릴 만한 이제 이런 이벤트는 없기 때문에 오늘 게임주의 상승은 좀 단편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이제 이런 인터넷 또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올라오면서 같이 엮여 있는 뭐 ETF나 또 프로그램 매수가 같이 작동을 하면서 그 업종이 이제 움직이면서 함께 움직이는 것 같고요. 여기 좀 집중되는 이제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좀 뭐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오늘의 좀 의미 있는 상승은 그래도 이제 바이오 쪽의 반등이 좀 저는 가장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AI 하드웨어, 뭐 반도체, 전력 설비, 뭐 전선 이런 쪽에 강세로 가 있었던 것들이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에서 좀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정경훈 팀장도 이야기를 해주셨죠. 왜 갑자기 게임까지 했는데 지금 AI 소프트웨어, 인터넷이 진짜 급등하고 있거든요. 딥시크의 수혜주를 보면서 그러면서 ETF 자금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게임까지도 지금 싹쓸이로 사고 있으면서 게임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훈 대표와는 이 여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마이너스 9%, LS 일렉트릭 마이너스 9%, 가온전선 마이너스 11%,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일진전기. 자, 김성훈 대표 지금 뭐 우리가 뭐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딥시크라는 녀석이 진짜 전력도 안 먹는 이런 녀석이 뭐 맞다면은요. 그런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전력 인프라는 또 트럼프가 한다면 한다로 미국에 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구를 오늘 따라가야 될지 이게 저가 매수가 맞는 건지 우리 김성훈 대표의 뷰와 좀 관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투자 심리적 영향으로 봤을 때는 오늘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에 상승했던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 출회가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들도 저는 오후장까지는 일단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서 먼저 이제 저점에서 좀 반등폭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력기기와 이제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후공정 업체들의 흐름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예. 저는 먼저 대장주 코어 중심으로 일단 보되 최근에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나왔지만은 일단 뭐 이제 우리가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조금 보수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뭐 메타라든가 일부 이제 AI와 관련된 이 머스크와의 흐름과 연계성이 좀 크기 때문에 관련주의 변동성이 조금 더 과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LS 일렉트릭보다는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 쪽으로 저가 매수 흐름을 우리가 기회를 잡는다면 그런 쪽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일단 이 전력 수요와 관련된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수주 잔고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해서는 올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탄탄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전력기기에 대한 흐름도 올해는 중장기적으로는 유명하다. 그렇게 결론 내린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이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았을 때 이제 저점에 대한 매수 관련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전력기기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탑픽으로 아까 HD 현대 일렉트릭을 말씀드렸지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향 매출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종목들, 산일전기라든가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율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전력 인프라 쪽 질문도 많은데요. 우리 김성훈 대표는 일단 하이닉스를 보라, 맞죠? 네, 하이닉스가 후장에 오후장에 살아나면 일단 좀 살아날 텐데. 하이닉스가 조금 더 뭐 낙폭이 키워진다거나 약세가 이어가면 전력 인프라도 일단 오늘은 네. 버티기가 좀 힘들고 저가 매수 타이밍은 오늘 오후로 잡습니까? 아니면은 주말 보낼까요? 전 주말을 한 번 더 보내고 보고. 확실한 이제 바이더 딥을 우리가 네. 찾는 것을 아직은 중요하게 바이더 생각해. 딥은 아니다. 네네, 아직은 바이더 딥은 아닙니다. 네, 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앞서 좀 이제 살펴볼 종목 중에 하나 중에 자율주의 2차 전지 라인들을 또 한번 우리 김성훈 대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전혀 언급도 안 했었고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뭐 한국 전기차 뭐 전기차 뭐 싹 다인데 지금 2차 전지 오늘도 힘들거든요. 이대로 가면 이게 더 밑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오늘 2차 전지에 관련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결국 이제 삼성 SDI도 뭐 7년 만에 분기 이제 쇼크를 또 기록을 했고 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ESS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중국이 ESS 미국의 물량을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이제 우리가 그 돌파구를 찾는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에서 마찬가지로 ESS의 점유율을 계속 늘리면서 이러한 악재의 이 캐즘을 좀 극복을 해야 되는 하나의 좀 그 흐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뭐 ESS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점은 사실 유럽에서도 일단 의무화 정책에 대한 폐지 우려감도 또 있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있을 이제 우리가 그 보조금 폐지가 앞서서도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시장에 돌출이 된다면 어느 정도 마지막 악재로서의 빠른 해소 구간이 돌아올 수도 있다. 가능성들도 우리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데 근데 관건은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올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좀 뒤로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 저가 매수에 대한 흐름은 조금 더 우리가 늦춰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앞서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그 어느 정도의 제재가 폐지가 된다. 그래요. 이제 네.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 자율주행은 전기차죠. 전기차죠. 맞아요. 배터리죠. 배터리가 네. 가장 핵심인데 이것이 조금 우리가 완화될 수 있는 시기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점은 굉장히 우려감으로 계속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셀업체나 소주업체나 좀 뒤로 밀어두고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을 우선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지금 뭐 테슬라 자율주행 6월에 간다. 내년에 양산한다. 자율주행은 내연차로는 못하죠. 전기차로 양산했는데 전기차면 배터리인데 배터리만 이렇게 하는 이거 로직은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시장에 순응하자.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먼저 가 있자라는 또 김성훈 대표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